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행렬환에 대한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치 행렬이라는 이제 정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서 전치 행렬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환은 행렬환은 그 행렬을 구성하는 이제 각각의 성분들이 실수나 복소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환의 원소를 생각을 이제 한다라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전치 행렬이라는 개념은 동일하게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행렬 A가 있을 때 A의 그 IJ 성분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요. 그 A의 그 IJ 성분이 이제 AIJ인데 이 녀석이 이 녀석에 대해서 그 어떤 새로운 행렬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행렬의 IJ 성분이 a, ji가 되는 그런 행렬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 행렬을 A의 트랜스포즈라고 우리가 약속을 이제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이제 할 때는 트랜스포즈고요. 우리말로 전치 행렬이라고 하고, 이 행렬을 나타내는 기호로 A의 위첨자 T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A의 T라고 하는 행렬의 각각의 성분을 A'이라고 사용을 한다면 A'의 IJ가 A의 JI가 되는 이러한 이제 관계가 되도록 성분을 이제 정하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전치 행렬 혹은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치 행렬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행렬을 공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행렬식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 디터미넌트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그 행렬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렬식을 그런데 생각을 할 때는 그 행렬식을 통해서 어떤 이제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성질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까지 우리가 그 행렬환을 생각을 할 때는 이 R이 그냥 이제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 인 경우만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러한 일반적인 환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식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성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행렬식을 우리가 다루는 경우에는 이 R 대신에 우리가 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체를 하나 정해서 그 체 상에 속하는 원소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렬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디터미넌트는 다음처럼 약속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생각을 했던 디터미넌트의 정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이제 계산하는 식이 되는데요.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디터미넌트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n이 1일 때, 즉 1 by 1 행렬일 때는 디터미넌트를 여기서는 이제 small a11이라고 쓰는 거니까 지금 a라는 행렬의 성분을 small aij로 이제 표현한다면 1 by 1 행렬에 대해서는 디터미넌트를 이제 그 유일한 성분 그 자체를 디터미넌트라고 정의를 이제 했었고요. 이보다 큰 경우에는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다음과 같이 코팩터 익스펜전 형태, 첫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이제 하는 형태로 우리가 약속을 이제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리커시브 정의로부터 행렬식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로부터 그 행렬식은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각각의 행에 대한 함수로 취급을 할 때 리니어 펑션이 됐었습니다. 자, 그걸 간단하게 멀티리니어라고 표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행을 이제 교환을 하면 0이 되는 성질, 혹은 두 행이 정확하게 동일한 행을 가지고 있으면 디터미넌트 값은 0이 되는 성질. 자, 그러한 성질을 alternating property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차의 아이덴티티 행렬에 대해서는,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그런 성질을 이제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그 디터미넌트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성질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자, 지금 첫 번째 행을 우리가 A1이라고 쓰고요. 두 번째 행을 A2라고 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등등 해서 AN을 n번째 행이라고 쓴다면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을 이제 차례대로 나열하는 형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때 멀티리니어 성질로부터 지금 A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행이니까 A1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서메이션 형태로 생각해 보면 A1J의 2J의 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J는 J번째만 1이고 나머지 0이 되는 그러한 이제 행렬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을 이제 J에 대해서 서메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행이 n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조금 구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행을 나타낼 때는 J 인덱스를 이제 여기서 그냥 J라고 썼는데요. 여러 개 행들을 이제 같이 쓰기 위해서 J1이라고 쓰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행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AN, n번째 행은 JN이라는 인덱스를 사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NJN이 되겠죠? 그리고 EJN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행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는 성질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J1이 1부터 n일 때까지,
그리고 j2가 1부터 n일 때까지 모든 경우들을 다 고려를 이제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자, 그 경우에 이제 여기에 있는 개수들은 이제 리니어리티로부터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a1, j1부터 an, jn까지 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곱해지는 것은 2j1부터 2jn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해보면 alternating property로부터 그 j1부터 jn 중에서 중복이 되는 그런 값이 있는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두 행이 서로 같은 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썸을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j1부터 jn이 겹치지 않은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자, j1부터 j1 각각은 1부터 n까지 사이에 있는 값인데 그러한 값이 모두 n개가 지금 있는데 그러한 값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라 한다는 것은 j1부터 jn 이 값의 집합이 정확하게 1부터 n까지의 집합과 이제 동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에 대해서 j1을 대응시키고 2에 대해서 j2를 대응시키고 n에 대해서 jn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을 할 때 그러한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시그마라고 둔다면 시그마는 1부터 n까지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1부터 n까지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이제 함수로서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와 같은 대응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그마의 k 값은 jk가 되도록 우리가 대응을 이제 시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j1부터 jn이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값인데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들만 이제 고민하면 될 텐데 그러한 경우는 결국 1부터 n까지의 집합에서 1부터 n까지의 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들 모두를 생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 SN이라고 하는 것이 1부터 n까지의 집합에서 1부터 n까지 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 즉 치환들 전체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환들 하나하나들을 생각을 하는 경우랑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메이션 하는 경우들을 그 SN에 포함된 치환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쪽은 시그마 k가 jk가 되므로 지금 j1 대신에 시그마 1이라고 바꿔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jn은 시그마 n이라고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곱하는 부분은 a1 시그마 1부터 a2 시그마 2까지 해서 쭉 해서 an 시그마 n까지 곱한 결과가 될 것이고요. 자, 뒤에 있는 이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이제 한 것이 여기에 있는 시그마의 사인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지금 그 뒤에 있던 부분이 디터미넌트 EJ1부터 EJN인데요. 자, 이것은
E 시그마 1부터 E 시그마 n이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SN상에서의 치환이기 때문에, SN이 속하는 원소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서로 다른 값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이 E 시그마 1, 두 번째 행이 E 시그마 2 등등으로 해서 맨 마지막 행이 E 시그마 n이 되는 이러한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이제 곱해질 텐데요. 자,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주어진 행렬을 이제 두 행렬 갖다 교환을 하는 일들을 이제 여러 번 우리가 해서 그 주어진 이 행렬을 두 행씩 교환하는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타입 1 오퍼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자, 이 안에는 이 1부터 이 n이 좀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그 각각의 행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을 여러 번 해서 이 녀석을 E1, 첫 번째 행에는 E1, 두 번째 행에는 E2, 맨 마지막 행에는 EN이 오도록 우리가 변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형하는 과정에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타입 2를 적용하는 과정이 횟수가 이제 홀수번이냐 아니면 짝수번이냐에 따라서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하는 행렬식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므로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1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 행렬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 타입 1을 홀수번 적용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짝수번 반복했다면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결국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 차례차례 나열되어 있다가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나열이 되도록 우리가 교환을 몇 번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교환을 하는 홀수가 되는 경우에 시그마를 우리가 기치환이라고 불렀고요. 짝수번 짝수번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한 치환을 우치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가 기치환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시그마가 우치환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기 있는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그마가 우치환이면 1, 기치환이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간단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인이라고 하는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시그마가 우치환이면 1이 되고 시그마가 기치환이면 마이너스 1로 약속을 이제 하는 그러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이런 디터미넌트를 이제 이러한 성질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그 정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이제 갖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대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디터미넌트의 여러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선형대수에서 그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생각을 할 때 어떠한 행과 어떠한 열을 이제 제외를 하고 나머지 행렬을 얘기를 할 때 이러한 틸다라는 기호를 썼는데요. 자, 이 행렬을 선형대수에서는 특별한 그 용어 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용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A라는 행렬에 대해서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있는 성분들을 이제 지우고 남아있는 성분들로 만든 n-1 곱하기 n-1 행렬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형대수를 생각을 할 때의 기호를 생각한다면 aij 틸다가 되겠죠. 자, 이러한 행렬의 행렬식을 우리가 소행렬식,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마이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소행렬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small aij, 즉 ij 성분의 소행렬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행렬식 자체를 mij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에서 사용했던 기호를 도입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ij는 이제 행렬식, 소행렬식을 의미하는 기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약간은 좀 선형대수에서의 기호하고 조금 혼돈이 되는 기호일 수 있는데요. 자, 이 값을 A의 ij라고 표기하도록 하고요. 이 녀석을 ij 성분의 여인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코팩터. 자, 선형대수에서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의 디터미넌트 aij 틸다를 ij 성분의 여인자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표현하는 기호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선형대수에서는 이제 이러한 여인자를 보통 이제 CIJ로 표기를 이제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AIJ로 표현을 하는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여인자들을 생각을 해서 여인자들을 이용해서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ij 성분의 코팩터 대문자 aij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aij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생각을 하고요. 즉 i번째 행, j번째 열에 포함되는 그 성분이 small aij의 여인자인 이 값이 지금 들어가는 행렬을 생각하고 그러한 행렬의 전치 행렬을 우리가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본다면 첫 번째 행에는 A11, A21, AN1의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ij로 표기되는
이러한 행렬의 첫 번째 행은 A11, A12, A1n이 되고, 첫 번째 컬럼을 보면 A21, AN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컬럼을 이제 그 행으로 바꾼 것이 이제 첫 번째 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행렬을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우리말로 수반 행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드조인트라는 표현이 좀 다양하게 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의미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렬을 그 고전적 의미의 수반 행렬, 클래시컬한 그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몇 가지 그 좋은 성질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채 F를 생각을 하고 채 F 상에서의 n by n 행렬 AB를 생각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와 관련된 중요한 성질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정의한 것은 선형대수에서 정의와는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형대수에서 생각했던 디터미넌트 성질이 그대로 이 경우에도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이제 선형대수에서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행렬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나 행렬 자체의 디터미넌트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 두 개의 곱에 대해서 두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 그 여기서의 곱은 F에서의 곱셈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디터미넌트 A라고 정의한 이 값은 F에 속하는 값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정의를 보면 지금 A라는 행렬은 성분이 F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이 모두 F상에 있는 값들이고 따라서 F상에 있는 값들의 곱이기 때문에 이 값도 F상에 있는 값이고요. 거기에 1이나 마이너스 1을 곱하더라도 F상에 있는 단위원이나 그것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이제 곱셈을 하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F상의 원소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더하더라도 여전히 F상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칼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디터미넌트 값 자체는 이제 F상의 값인데요. 자, 그래서 이 곱은 F상에서의 곱이고요. 물론 이제 이 곱은 행렬 사이에서의 곱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한번 얘기를 했던 사실인데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는 1이 되는 성질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행렬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가 도입한 수반 행렬과 A라는 행렬은 모두 n by n 행렬인데요. 두 행렬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이 결과가 순서를 이제 바꾸어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결과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상수 A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행렬이 됩니다. 즉, 이 행렬을 좀 더 자세히 써보면 n by n 행렬인데요.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전부 0이고 대각선에 있는 성분은 A의 디터미넌트가 성분이 되는 그러한 행렬이 됩니다.
어, 1번이나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형대수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니까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3번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A와 A의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의 곱을 생각을 할 때 그 자, 첫 번째 첫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분은 A의 첫 번째 행과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을 대응하는 것끼리 곱을 해서 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분을 일반적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성분을 A의 성분을 small a ij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1j가 될 텐데요. j가 1부터 n일 때까지 바뀌고요. 그리고 어드 조인트 행렬, 수반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컬럼은 이제 여인자의 정의를 이제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1, 1, 1, 2, 1n 즉 i가 전부 1이고요. j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i에 해당하는 부분이 1, j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mij 소행렬식은 선형대수에서의 그 기호를 이제 사용한다면 이런 것이 됐는데 이게 바로 그 서형대수에서 행렬 A의 디터미넌트의 그 리커시브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디터미넌트 A가 되는 것은 행렬 A를 첫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가 됩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행, 두 번째 컬럼 등등 해서 대각선 상에 있는 성분들은 이와 비슷한 형태로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되 적당한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는 형태로 그 행렬에 곱을 할 때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분들은 전부 디터미넌트 A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각 성분이 아닌 경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값을 하나 살펴본다면, 자, 이거 세모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계산한 식을 써본다면,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행은 동의하고요. 따라서 여기처럼 A1J라고 쓰면 되는데,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 수반 행렬에 대해서 컬럼이 지금 첫 번째 컬럼이 아니라 다른 컬럼으로 지금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컬럼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자, i가 2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j라고 쓰고요. 디터미넌트 a 여기가 이제 사실은 1이죠. 네, 여기는 이제 2j 틸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을 보면은 이제 그 i 인덱스가 일치하지가 지금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이제 A라는 행렬이 있을 텐데요. A라는 이제 행렬에 대해서 A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이런 여러 개의 행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두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A라는 행렬을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합니다. 즉, A의 다른 행들은 그대로
두고요. A의 두 번째 행만 첫 번째 행에 있는 내용으로 성분으로 그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행은 이제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행에 있는 성분은 없애버리고 그 행 대신에 첫 번째 행에 있는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행렬은 첫 번째 행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 번째 행에 이제 썼기 때문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동일한 그러한 행렬이 됩니다. 따라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때 두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는 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성분들은 A1J 꼴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행렬에 대해서 두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제외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할 텐데요. 자, 그것은 A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제외한 행렬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행렬과 지금 새로 만든 행렬은 두 번째 행을 제외하면 다 동일하죠. 그런데 이 행렬에서 두 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제외를 시킨 행렬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행렬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나 A라는 행렬을 기준으로 두 번째 행과 J번째 컬럼을 제외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새로 만든 행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행, J번째 컬럼을 제외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 계산이 이 행렬에 대해서 두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는 것과 같고 따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제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면 행렬의 이제 중요한 성질을 디터미넌트를 사용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성질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 환에 대해서 환의 원소 중에서 단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도입을 했는데요. 행렬들의 환, 전행렬 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단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 F를 생각을 하고 F상에서의 전행렬 환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환이 될 텐데요. 물론 단위원을 가지는 환입니다. 자, 이 환에 대해서 이 환의 단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원소가 물론 행렬일 텐데요. 단원인 그런 행렬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원의 조건 생각을 해보면 이 단원은 이 환 입장에서 0원과는 다르면서 그리고 어떤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환의 곱셈을 했을 때 환에서의 단위원, 여기서는 n차 정사각 행렬로서 항등 행렬이 되겠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하고 A가 영행렬이 아닌 것이 이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원을 생각을 할 때 F라고 하는 채를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F라는 채가 만일에 1과 0이 같은 채라면 네, 좀 다르게 쓰죠. 네.
자, F라는 체를 생각할 때 이제 트리비얼한 경우긴 하지만 F라는 체에서 1과 단위원과 0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1과 0이 같은 경우에는 F라는 체는 0 혹은 1 물론 같은 이제 원소인데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된 이제 집합이 됩니다. 자, 물론 그렇지 않을 때는 F에는 그 0도 있고 1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더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단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0이 아닌 원소가 없기 때문에, 즉 단원이 되려면은 최소한 0은 아닌 원소를 생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제 F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전행렬 환을 생각을 하는 경우라도 만일에 그 F에서 1과 0이 같은 경우라면 F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고요. 따라서 매트릭스 NF 라고 하는 이제 전행렬 환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 n개의 성분, n제곱개의 성분이 모두 F상의 원소가 되는 행렬들을 이제 모아둔 집합인데 F가 지금 원소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 행렬들의 집합도 0행렬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매트릭스 NF, 즉 전행렬환의 단원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행렬환의 단원을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필드가 1과 0이 같은 경우면은 그런 단원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1과 0이 다르면 F는 1도 있고 0도 있고 뭐 다른 것들 더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라면 매트릭스 NF에는 영행렬도 있지만 아이덴티티 행렬도 있겠죠. 그리고 두 행렬은 1과 0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두 행렬이 서로 다른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녀석이 단위원이 되고 이 녀석이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단원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F라는 체가 1과 0이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원을 얘기할 때는 1과 0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 영행렬이 아니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하는 행렬이 단원인데요. 자, 그러한 그 행렬을 우리가 그 가역 행렬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이제 non-singular matrix라고도 영어 표현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행렬들을 생각을 할 때 그 단원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지만 단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1과 0이 다른 그러한 체를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B가 존재하기만 하면 A가 영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A, B와 B, A가 I가 되는 그런 행렬 B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지금 1과 0이 지금 다른 경우라면 이 행렬은 영행렬과는 지금 다른 행렬인데요. 자, 영행렬이 되는 경우는 0 곱하기 어떤 행렬을 곱하더라도 영행렬이 됩니다. 자, 따라서 A 곱하기 B하고 0 곱하기 B하고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A하고 영행렬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자동으로 만족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역 행렬이라는 조건을 생각할 때 오로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이 존재하기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단원이라는 이제 표현 대신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한다 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혹은 단원 자체를 우리가 non-singular matrix, 우리말로 정칙 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정칙 행렬일 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B를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부르고 A의 역행렬, 여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기하는 기호로는 A 인버스라고 A의 위첨자 -1이라고 역행렬을 표현하는 기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정칙 행렬에 대해서 어떤 행렬이 정칙 행렬인지 아닌지, 단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디터미넌트를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도 이미 그 서형대수 원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자, A가 단원일 필요충분 조건, 다른 말로 정칙 행렬일 필요충분 조건은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가 될 텐데요. 자, 디터미넌트 A는 F상에 있는 값인데요. 자, F는 체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아니다 라는 뜻은 체상에서 0이 아닌 원소이기 때문에 결국 디터미넌트 A가 F 스타, 즉 체 F의 단원들의 집합에 속한다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라는 표현 대신에 F가 단원이다, F의 단원이다 라는 표현을 써도 마찬가지가 되고 두 가지 조건은 서로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0이 아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단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행렬이 행렬환에서 단원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행렬식이 F상에서 단원이 되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다. 즉 같은 단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이제 한다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가 정칙 행렬일 때, 즉 단원일 때 그런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텐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역행렬이 있을 텐데 이 역행렬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면 앞에서 우리가 행렬 A와 어드 조인트 클래시컬한 의미의 그 수반 행렬에 대해서 순서를 이제 바꿔서 곱해도 같은데 그 결과가 항등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상수배를 한 그런 행렬과 같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곱셈을 했을 때 항등 행렬이 되도록 하는 행렬은 어드 조인트 행렬을 디터미넌트 A의 역수만큼 상수배를 한 행렬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이 A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A가 정칙 행렬인 경우에는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수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치 명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행렬을 수반행렬을 통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닌데 단원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전행렬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행렬환의 단원군을 우리가 GLNF라고 나타내도록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 선형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n차의 행렬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행렬들의 집합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n차의 일반 선형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단원군은 환에서의 이제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GLNF라고 하는 일반 선형군에서 연산은 곱셈이 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 자, 이것은 물론 이제 곱셈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군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단원군의 그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칙행렬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혹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기 때문에 그 일반 선형군을 표현하는 방법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행렬들 전체의 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n차 일반 선형군이 이제 하나의 군일 텐데 이러한 군의 부분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형군, n차의 선형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선형군과 관련해서 간단한 그 정리 내용을 하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 F상에서의 일반 선형군 GLNF에 대해서 SLNF라고 하는 부분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텐데요. 자, 이것은 n차 행렬들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그런 행렬들의 모임을 SLN이라고 기호로 나타내도록 하고요. 이것을 이제 스페셜 리니어 그룹의 약자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군을 생각을 한다면 일반 선형군의 군 입장에서 노멀 서브 그룹이 되고 그리고 노멀 서브 그룹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잉여군은 F의 스타와 동형이 됩니다. F 스타는 F의 단원군을 표현하는 기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곱셈에 대한 군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잉여군이 곱셈군으로서 그 단원군과 서로 동형이다. F의 단원군과 동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바로 번역을 해서 특수 선형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그 집합이 노멀 서브 그룹이 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러한 아이소모픽한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그 GLNF 일반 선형군에서 F의 단원군으로 가는 함수 파이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GLNF에 있는 행렬 A에 대해서 F 스타로 가는 함수에 대한 값으로 디터미넌트 A로 대응하는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GLNF는 이제 A가 정칙 행렬들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그런 값들입니다. 즉, 디터미넌트 A 자체는 F 스타에 속하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은 정의역이 GLNF고 공역이 F 스타인 그런 함수가 될 텐데요. 자, 이런 함수가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보존을 합니다. 즉, phi AB 정의역상에 있는 두 행렬 A, B에 대해서 phi AB를 생각을 해보면 자, phi의 정의에 의해서 곱한 행렬의 디터미넌트인데요.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은데 물론 이 곱은 F의 세곱이죠. 자, 그래서 phi A와 phi B의 곱과 같습니다. 자,
자, 물론 이제 F 스타라고 하는 이제 이 단원군에서 연산이 F에서의 이제 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그 연산이 F 스타에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즉, 파이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곱셈을 보존하는, 즉, 그룹 홈모르피즘이 되겠습니다. 곱셈군에서 곱셈군으로 가는 함수 파이는 군, 준, 동형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군, 준, 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커널을 생각을 한다면 커널은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 군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데요. 자, 커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 행렬들 중에서 phi a가 f 스타에서의 항등원이 되는 그런 a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f 스타는 곱셈에 대한 군이고 단원군이기 때문에 이 f 스타에서의 항등원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단위원 1이 됩니다. 즉, 이 뜻은 디터미넌트 a가 1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커널 오브 파이가 정확하게 스페셜 리니어 그룹에 해당하는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페셜 리니어 그룹은 GLNF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1 동형 정리에 의해서 GLNF를 이러한 파이의 커널로 그 잉여군을 생각을 해보면 잉여군은 이 파이의 이미지, 치역과 동형이 될 텐데요. 이 치역이 F 스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이 사실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역이 F 스타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F 스타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행렬 A를 다음과 같은 행렬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은 A가 되고 나머지 대각선에 있는 성분은 전부 1이 되는 고, 그리고 대각선이 아닌 다른 성분은 모두 0이 되는 그런 행렬을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면 대각 성분만 곱하면 되므로 A가 됩니다. 그리고 A는 F 스타, 즉 단원을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0이 아닌 F 스타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는 정칙 행렬이 되고 따라서 GLNF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생각한 것처럼 phi A를 생각을 해보면 디터미넌트 A가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는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F 스타상의 원소가 됩니다. 자, 이 뜻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자, 이 값은 phi의 치역의 집합에 속하겠죠? A가 정의역에 속하기 때문에, 즉 F 스타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phi의 임의에 속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 스타가 이미지 오브 phi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phi 자체가 공역이 F 스타이기 때문에 당연히 F 스타에 포함이 될 거고, 따라서 이미지 오브 phi가 F 스타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동형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한 가지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2라는 체를 생각을 하고요. GL2, G2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2 행렬인데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그런 행렬들 전체의 모임이 될 텐데요.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디터미넌트 A는 F상의 원소일 텐데 F가 지금은 D2를 택했으니까 0 또는 1입니다. 따라서 0이 아니라는 것과 동치는 원소가 0 아닌 것은 1밖에 없으니까 디터미넌트 A가 1이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G2를 생각할 때는. 자, 그런데 디터미넌트 A가 1이 되는 그러한 행렬들의 모임을 SLN이라고 불렀으므로 SL2, G2나 GL2, G2가 이 경우에는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L2, G2 상에 있는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2x2 행렬이 되는데요. 그 성분을 A, B, C, D라고 하면 A, B, C, D 자체는 전부 다 0 또는 1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행렬식이 1이 되는 경우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AD-BC가 1이 되는 그런 경우들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행렬이 모두 어떤 행렬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과 이 값을 뺐을 때 1이 되는데요. 자, 이 값도 0 또는 1이고요. 이 값도 0 또는 1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값을 뺐을 때 1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G2에서는 원소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AD가 0이 되는 경우와 AD가 1이 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가 0이 되는 경우는, 자, 0-BC가 1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BC가 얼마가 되면 될까요? 자, 이 값은 마이너스 BC랑 같을 거고요. 마이너스 BC가 1이 되는데, 그러면 BC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인데,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이 경우는 같으므로 BC 곱한 것이 1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하고 C도 0, 1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B도 C도 1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고, A와 D를 이제 곱해서 0이 되는 경우에는 체이기 때문에 A가 0이거나 D가 0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B하고 C는 1,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때 대각선에 있는 게 둘 다 0, 0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1, 하나는 0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0, 여기가 1일 경우도 있겠죠. 자, AD 곱한 것이 1이 되는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BC가 0이 돼야 되겠고요. 자, AD 곱한 것이 1이 되므로 A하고 D는 동시에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B하고 C 곱이 0이므로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될 텐데, 둘 다 0이 되는 경우 B가 0이고 C가 0이 아닌 경우,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 아닌 경우들이 전체 경우가 되기 때문에 모두 3개씩 생겨서 6개의 행렬이 속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6개의 행렬이 이제 하나의 이제 군을 이루는데요. 곱셈에 대한 군이죠. 자, 우리가 현대에서 원에서 위수가 6인 군의 구조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위수가 6인 구조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여기서는 이것을 좀 잘 따져보면 이 녀석은 이제 항등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녀석을 시그마라고 두면 이 녀석은 시그마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을 타우라고 두면 이 녀석은 잠시만요. 이게 시그마 타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시그마 제곱 타우랑 같아집니다. 이건 항등원이고요. 자,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는 군이 바로 S3였습니다.
혹은 뭐 D3도 있었죠. 물론 D3와 S3는 이제 동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 GL2, G2라는 군은 S3 혹은 D3와 동형인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들의 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